저녁 6시 김영희는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가 잘게 썰렸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영희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 두부 반모, 파 한 줌. 내일도 모레도 이 재료들은 똑같은 순서로 사용될 것입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거실에서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아이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 차릴게. 조금만 기다려. 영희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 접시 6개. 손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박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대답 대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은 거실로 들어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가 켜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가 물을 달라고 했고 영희가 컵을 채워주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이 짜다고 말했고 영희는 다음엔 덜 짜게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짚고 밥을 비웠습니다. 영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은 고닫고 손은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66의 나이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운동 나가?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응. 저녁 먹고 나갈 거야. 요즘 매일 나가네요. 운동은 매일 해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개수대에 쌓고 행주로 상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상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치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매일 하시잖아요. 좀 쉬세요. 익숙해서 그래. 내가 하면 오히려 불편해.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가 아이를 재웠습니다. 영희는 혼자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방에 들어갔고 TV만 켜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상철이 나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나 걸리는 운동이 있을까요? 영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철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또 짜증을 낼 것입니다. 왜 자꾸 확인해? 나 어린애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편의점에 가는 학생, 퇴근하는 직장인. 영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잡힌 손등, 굵어진 손가락 마디. 젊었을 때는 하얗고 가늘었던 손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손을 잡고 평생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식탁, 설거지, 그리고 혼자 보내는 저녁.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운동 많이 했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상철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의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상철은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운동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글을 보내고 창가에 섰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현관문을 나서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겉옷을 걸쳤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상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방향은 뒷문 쪽이었습니다. 영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쳤습니다. 상철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뒷문을 나와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야. 노랫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공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원형 공터였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생활 댄스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스텝을 밟으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상철은 한 여자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나이는 영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철의 손이 여자의 허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상철을 보며 웃었습니다. 상철도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웃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상철과 여자도 스텝을 바꿨습니다. 손을 맞잡고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빙글 돌자 상철이 받쳐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옷 예쁘네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분홍 블라우스 여자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입었어요. 영희는 나무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 선생님, 생활댄스 강사인 모양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몇몇은 벤치에 앉았고 몇몇은 물을 마셨습니다. 상철과 윤 선생님은 공원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쪽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나무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듣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공연 있잖아요. 같이 나가시죠. 공연이요. 시민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출연해요. 파트너로 같이 서요. 그럼 좋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집에서 좋은 일 있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상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은 그냥 그래요. 여기 올 때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집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자는 곳이죠. 영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부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매일 나오시는데. 신경도 안 써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편하죠. 간섭 안 하니까.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나무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네. 꼭 할게요.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다시 공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동이 아니었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애였어. 이 나이에. 공원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상철은 그 중심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영희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마저 흐릿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그냥 산책을.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40년의 결혼이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은 그냥 밥 먹고 자는 곳. 상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영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공원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의 웃음소리, 그 여자의 분홍 블라우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상철의 운동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늦게 들어와서 던져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운동복, 수건, 물병, 그리고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안에 빗과 헤어왁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멈췄습니다.
상철은 집에서 헤어왁스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깔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쓰는 휴대폰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선자 선생님.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레슨 너무 좋았어요. 손 잡았을 때 떨렸어요. 저도요. 선생님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다음엔 더 예쁜 옷 입고 나올게요. 어제처럼 웃지 마세요. 부인이 눈치챌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영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상철이 자신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요. 그냥 잠을 못 잤어.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주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멍했습니다.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밥 먹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으시네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운동 효과인가 봐. 상철이 웃었습니다. 그래.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 영희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영희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타이피스트였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독립적인 삶이었습니다. 상철을 만난 건 소개팅에서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집에 있어. 내가 먹여 살릴게. 상철의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믿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육아, 살림, 시부모 봉양.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상철은 일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상에서의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무엇을 했을까요? 집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습니다.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철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영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 누구요? 왜 자꾸 물어? 상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사는 게 답답해.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철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수진과 민수와 준호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피곤한가 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상철이 코를 골았습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남았을까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의였지만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을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립스틱 하나 사본 게 언제였을까요? 영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법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서서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희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영희는 돌아봤습니다. 이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했지만 가끔 마주쳤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다.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거 아냐? 정숙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눈봐 잠도 못 잔 거 같은데.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 시간 있지? 응.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살아. 뭔가 있구나 말해봐.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울어도 돼, 괜찮아.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생활 댄스 강사래. 매일 저녁 나가서 만나. 나한테는 운동한다고 거짓말하고. 영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공원에서 본 장면, 휴대폰의 메시지, 상철의 말.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미쳤네.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너는 잘못 없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뭘 못해줬길래. 영희야, 정숙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못해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 거지. 하지만은 무슨. 너는 평생 가족만 돌봤잖아.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너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했어? 돈 벌어온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가 아니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정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남편 보냈잖아. 암으로 5년 전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알아. 그때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아. 혼자. 응. 자유로워.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정숙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못해. 왜? 용기가 없어. 이 나이에 혼자 되면. 이 나이가 어때서? 60이면 아직 젊어. 정숙이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 남자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좀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정숙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용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확실히 알아야지. 그 사람 오늘도 나가냐? 응. 매일 나가. 그럼 오늘 다시 가보자, 나랑 같이. 정수가.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내가 같이 갈게.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결심이 서. 영희는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쓰는 거지.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이 영희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나가? 8시쯤. 그럼 7시 반에 내 집 앞에서 만나자. 응.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도 내 인생 좀 살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인생. 그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상철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운동 가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응. 몇 시에 들어와요? 왜? 확인하려고?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상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시쯤. 식사 후 상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겉옷을 입었습니다.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 응. 가자.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기야.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철과 분홍 블라우스 여자가 보였습니다. 정숙이 눈살을 찔렀습니다. 저 여자가? 응,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닌데. 뻔뻔하네. 두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상철과 여자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봤지? 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끝낼 거야. 뭘? 결혼. 정숙이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더 이상은 못 참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정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떠났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었습니다. 이제 그 불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어? 응. 지금 나갈게. 내가 먼저 공원에 있을게. 천천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철이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갈 준비였습니다. 어디가? 상철이 물었습니다. 영희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책. 시간에. 응. 답답해서. 상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희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윤선자도 보였습니다. 정숙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응, 떨려? 조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두 사람은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는 공터를 향해 갔습니다. 상철과 윤선자는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영희는 멈췄습니다. 정숙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 영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상철과 윤선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윤선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누구세요? 윤선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아내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음악도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보러 왔어요.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 아니요. 할 말이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상철이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창피한 건 나예요. 당신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상철 씨. 영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합시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선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 상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이 나이에 미쳤구나. 어디 가서 사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나는 당신은 나를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 먹고 자는 곳이라고 했죠. 우리 집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 가족을 돌봤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아들 키우고 집안일 다 했어요. 내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 아냐? 아니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노예가 아니에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당신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영희는 돌아섰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두 사람은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영희. 그러나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사진 한 장.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혼할 거야. 네, 아빠한테 물어봐. 다 설명해 줄 거야. 영희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정숙이네 집에 있을게.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정숙이 빌려줬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붙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가르쳤습니다. 노인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소중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섰습니다. 립스틱을 샀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일인데? 당뇨 합병증이래요. 상태가 안 좋아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면회 오실 거예요? 아니, 엄마, 미안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나야.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독립 한 달 기념일이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이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63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좋은 하루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